내 가게가 무료 급식소야? 빨리 내쫓고 소금 뿌려. 사장님, 이 도시락 제 돈으로 결제한 거예요. 폐기 도시락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노숙자를 끌어들여? 너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나가. 고작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추위 속 떨고 있는 노인에게 따뜻한 도시락 하나 대접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모욕적인 폭언과 즉각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 당장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일자리에서 민우는 그날 밤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2026년 새해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밤 살을 애는 칼바람이 골목을 휘감았고 가로등 불빛마저 움츠러든 것처럼 흐릿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바람 속을 뚫고 한 노인이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때가 잔뜩 낀 낡은 코트 하나가 그의 전부였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은 바람에 휘청거렸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카운터 안에서 지켜보던 청년이 있었어요. 박민우 27살.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어깨는 피로에 절어 축 처져 있었죠. 그런데도 민우는 문 밖의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분 저러다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콕콕 찔렀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우가 수화기를 드는 순간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야, 박민우. 지금 CCTV 보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점주 박 사장이었습니다. 저 문 앞에 거지 안 보여? 당장 쫓아내, 어서! 사장님, 저분 손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사러 오신 건지도 모르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건 더 거친 폭언이었습니다. 손님, 야, 너 눈 삐었냐? 저런 사람이 사긴 뭘 사? 뭐 훔치러 온 거라고? 당장 내쫓고 소금 뿌려! 다시 얼씬도 못하게!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목소리에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삼켰어요.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병원비가 밀려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 밖의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민우의 난처한 표정을 읽은 듯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도 쓸쓸해서 민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손님이 흘리고 간 라면, 국물을 닦기 위해 묵묵히 대걸레를 들었어요. 기름진 국물이 번들거리는 바닥을 문지르면서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확인한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병원 원무과입니다. 미납된 투석 치료비 안내드립니다. 신속히 입금 바랍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연결된 채 버티고 계신 어머니. 그 병원비를 대려고 민우는 낮에는 택배 상하차, 밤에는 이 편의점에서 버티고 있는 거였죠. 대걸레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유통기한 확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냉장 칸을 훑으며 도시락들의 라벨을 하나씩 체크했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하나가 유통기한을 딱 1분 넘기고 있었거든요. 1분. 고작 60초였습니다. 이걸 버려야 한다니. 예전 같으면 몰래 먹었을 겁니다. 배고픈 야간 알바생에게 폐기 도시락은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점주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폐기 먹지 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 알았지? 거지 근성 들이지 말고.
손에 든 도시락이 갑자기 천근처럼 무거워졌어요. 결국 그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은 건물 뒤편 골목에 있었죠. 발을 내딛는 순간 칼바람이 볼을 핥히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섰을 때 민우는 도시락 봉지를 한참 동안 들고만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도 저녁도 거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인증샷을 보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몰랐으니까요. 배고픔보다 더 쓰린 건 이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구석 박스 더미가 쌓인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스 틈새로 웅크린 형체가 보였어요. 낡은 코트, 앙상한 어깨. 아까 그 노인이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박스를 입을 삼아 덮고 있었는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우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소매를 붙잡았을 뿐이었죠. 손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도시락 봉지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점주의 고함과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노인의 파란 입술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의 어깨를 부축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뒷골목, CCTV가 어디까지 비추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건물 모서리를 돌아 창고 쪽 비상문으로 가면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걸리면 잘린다. 그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밀린 월세, 당장 내일 끼니.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막막해지는 거였죠. 하지만 떨고 있는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구나.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새벽 배달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빙판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대요. 추운 새벽 길바닥에 누워있던 아버지. 사람들은 저마다 출근하기 바빴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생각하며 지나쳤겠죠. 아버지는 2시간이나 그렇게 방치되셨다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었죠.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될 순 없어. 그리고 노인을 없다시피 해서 창고 쪽 비상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창고 한쪽 구석에 천천히 노인을 앉혔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는 순간 얼음덩이를 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매장으로 나가 불고기 도시락 하나, 사발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민우는 자기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6,500원이 빠져나갔어요.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넣고 돌렸습니다.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고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계속 창고 쪽을 살폈습니다. 3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도시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면을 들고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도시락 뚜껑을 열어 노인의 무릎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밥알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사발면 뚜껑을 열어 국물부터 건넸어요. 국물 먼저 드세요. 속이 좀 풀리실 거예요. 노인이 두 손으로 사발면 용기를 감싸쥐었습니다. 후후 불지도 못하고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맙네. 따뜻해. 너무 따뜻해.
그 한마디가 민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500원짜리라면 국물이 이렇게 누군가를 울릴 수 있다니. 민우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돌렸죠. 노인은 허겁지겁 국물을 마시다 갑자기 캑캑 사례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얼른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드렸어요. 그때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흐릿하던 눈동자가 잠시 맑아지더니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네, 내 아들도 자네처럼 따뜻한 아이였는데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편의점 앞쪽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발소리가 매장을 가로질러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민우, 이 자식 어디 갔어? 편의점 사장이었습니다. 새벽 불시 점검을 온 거였죠. 민우가 미처 몸을 숨기기도 전에 점주가 창고 문을 확 젖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까 CCTV를 보며 쫓아내라고 했던 노인과 그 옆에 민우, 바닥에 놓인 컵라면 용기와 도시락을 보자 점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내 가게를 뭘로 보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점주가 달려들더니 바닥에 놓인 사발면 용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네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내 가게에 거지를 끌어들여. 점주가 노인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노인이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벌떡 일어나 점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건드리지 마세요. 점주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치떴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제가 사드린 겁니다.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폐기 도시락 먹은 거 아니고 가게 물건 훔친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민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그 눈빛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잘났다 정말. 너 오늘부로 끝이야. 네, 해고라고. 당장 조끼 벗어. 이번 달 월급? 가게 이미지 망친 손해배상으로 퉁칠 테니까 기대하지 마. 그리고 이 거지 데리고 당장 나가.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월급, 어머니 병원비, 월세,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겁에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우는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가시죠, 어르신. 점주가 뒤에서 악을 썼지만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일자리도 월급도 잃은 27 청년과 갈 곳 없는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눈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방눈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민우는 노인을 부축한 채 골목을 빠져나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어요. 노인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경찰서? 병원? 하지만 이 시간에 열려있는 곳이 있을 리 없었죠. 무엇보다 노인에게는 신분증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민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추위에 지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누추해도 지붕은 있으니까. 민우의 옥탑방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어요. 낮에도 숨이 찬 길인데 한밤중에 눈까지 내리니 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노인은 중간쯤 오르다 걸음을 멈췄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걷겠다는 뜻이었어요.
민우는 망설임 없이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업어드릴게요. 노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는 노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노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거든요. 얼마나 굶으셨을까? 얼마나 오래 거리에서 떠도셨을까? 민우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언덕 꼭대기 낡은 건물 옥상에 다다랐을 때 민우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녹슨 철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방 안이 냉골이었어요. 보일러 기름이 떨어진 지 며칠째였거든요. 기름값을 아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추운 밤에는 실내도 바깥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민우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드리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단칸방에 놓인 거라곤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죠. 민우가 전기장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전기는 아직 안 끊겼더군요. 장판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노인을 장판 위에 눕히고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 덮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누워 계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자려고? 민우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벽에 기대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죠. 이러면 버틸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잤으니까요. 창밖으로 한방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전기장판이 데워지는 희미한 열기만이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휴대폰 벨소리에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눈부셨어요. 아침이었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웅크리고 자느라 온몸이 쑤셨거든요. 민우는 부스스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전화번호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우 씨 되시죠? 원무과입니다. 어머니 치료비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금 입금이 안 되시면 어머니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투석 일정도 조정해야 하고요. 입금 가능하시겠어요?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사흘 뒤였어요. 통장에는 10,000원도 안 남아 있었죠. 어젯밤 편의점에서 쫓겨나면서 이번 달 월급도 날아갔으니까요. 박민우 씨?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만 내려다봤어요. 뒤에서 노인이 일어나 앉는 기척이 났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거기 가면 일용직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무소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같이 피곤에 찌든 얼굴들이었죠. 1시간을 기다려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민우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겨울철 비수기라 일감이 없어요. 건설 현장도 다 멈췄고 물류 쪽도 연말 지나서 한산하고 다음 주에 다시 와보세요. 민우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우는 멈춰 섰어요. 방 안 풍경이 아침과 달라져 있었거든요. 노인이 방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빨래를 한쪽에 모으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으려 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싱크대 옆에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설거지를 하려다 그릇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노인이 민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자네 미안하네. 그릇을 깨버렸어. 손이 떨려서. 민우는 깨진 그릇 대신 노인의 손부터 살폈습니다. 혹시 다치진 않았나 싶어서요. 어르신, 안 다치셨어요? 손 좀 보여주세요. 노인의 손에는 다행히 상처가 없었어요. 내가 짐이네. 자네한테 짐이야. 어젯밤도 나 때문에 일을 잃었고 오늘도 이렇게 패만 끼치고.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어 그릇 조각을 쓸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어젯밤 그 노인을 외면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일자리도 있었을 테고 월급도 받았을 테고 어머니 병원비 걱정에 이렇게 막막하지도 않았겠죠. 후회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릇 조각을 쓸어 담고 일어서는데 문득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금은 병실 침대에 누워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계시지만 그때는 건강하셨죠. 민우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다들 바쁘다고, 귀찮다고, 나랑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갔대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민우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거리에서 얼어 죽게 놔두는 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일까요? 민우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란 한 판 놓여있던 자리도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노인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라면이에요. 찬장 구석에 남아있던 봉지라면 2개. 그게 이 집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뭐라도 구해봐야지.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어머니도 지켜야 하고 이 어르신도 돌봐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지붕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고 노을빛이 그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죠. 춥고 배고프고 막막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지붕 아래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낮이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어요. 전단지 돌리기, 폐지 줍기, 대리운전 콜 대기.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푼돈이라도 모아야 했으니까요. 노인은 그 사이 옥탑방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점점 방 안살림을 조금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개켜놓거나 라면 봉지를 뜯어 물을 미리 올려놓거나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집에 돌아와 보니 노인이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밥상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사온 즉석밥 2개, 김치 한 봉지, 그리고 계란 프라이 2개. 노인이 직접 계란을 부친 모양이었어요. 서툴게 부쳐서 가장자리가 조금 탔지만 그래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응, 자네 매일 밖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맛은 없을 거야.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뒤집었어. 민우는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젓가락질을 보고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노인의 손은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쥔 자세가 어찌나 바른지 밥알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정갈하게 입으로 가져갔고 김치를 집을 때도 국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살짝 털어서 드셨죠. 민우가 김치를 노인 쪽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어르신, 김치 더 드세요. 노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받았어요. 고맙네. 짧은 말이었지만 민우는 그 억양에서 묘한 기품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고 노인은 전기장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노인이 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M&A 3조 14일까지 지분방어.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M&A 지분방어? 그게 뭔데? 노인은 잠꼬대를 멈추고 다시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잠시 생각하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노인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빛이 노인의 얼굴 위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민우가 다가가려는 순간 노인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민우가 부르자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 눈부셔서 그래. 하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눈부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아니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득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노인의 코트를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그대로 두었더니 냄새가 심해졌거든요. 노인이 잠든 사이 코트를 들고 세탁기 앞으로 갔어요. 코트 안쪽을 펼쳐보니 고급 브랜드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은 낡꽃대가 탔지만 안감은 고급 실크였어요. 그리고 로고 옆에 이니셜이 박혀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두 글자 J, K. 민우는 한참 동안 그 자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 코트 원래 엄청 비싼 거였던 건가? J, K는 뭐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노인이 민우를 불렀어요. 자네. 네, 어르신. 노인이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언제 적어둔 건지 종이가 낡고 구겨져 있었어요. 노인이 그 종이를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까먹을까봐 적어둔 거야.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니가 좀 봐줘. 민우가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진수, 성? 진수성?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인가?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도 자신이 왜 이걸 적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민우는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왠지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민우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민우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자리는 여전히 없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어요. 어머니 병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왔죠. 민우는 버티고 또 버텼지만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편의점에 다시 가보기로요. 밀린 알바비라도 받아야 했거든요. 아무리 점주가 손해배상이니 뭐니 했어도 일한 만큼의 돈은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며칠 동안 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어르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와요. 민우가 외출 채비를 하자 노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도 갈게. 아니에요. 어르신은 여기 계세요. 금방이에요. 아니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내가 가서 이야기해 보겠네. 노인의 눈빛이 완고했습니다. 민우가 편의점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는 길, 민우는 노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서자 저 앞에 편의점 간판이 보였어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주 박 사장이 젊은 알바생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점주는 그 앞에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윽박지르고 있었죠. 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손님 오면 인사를 해. 인사를.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면 다야? 네 같은 애가 왜 이렇게 많아? 어휴, 답답해.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똑같았어요. 자기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폭언.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니, 변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잠시 후 민우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주가 고개를 돌리고 민우를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어딜 또 기어들어와. 사장님, 밀린 알바비 받으러 왔습니다. 일한 만큼만 주시면 바로 갈게요. 알바비?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네가 망친 가게 이미지 생각하면 내가 네한테 받아야 해. 점주가 카운터 뒤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굵은 소금이 담긴 봉지였어요. 그리고 민우를 향해 확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민우의 옷과 얼굴 위로 흩뿌려졌죠.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민우는 얼굴에 묻은 소금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치욕스러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손해보는 건 자기뿐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가. 민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편의점 유리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기억이 떠오른 사람처럼요. 여기가 거기인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점주도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발견하더니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거 봐라. 이 영감탱이 아직도 살아있어? 점주가 카운터를 돌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네가 지난번에 이 거지 살려줬다며? 잘됐네. 둘이 아주 쌍으로 거짓골이네. 점주가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사장님, 민우가 뛰어들었습니다. 점주가 빗자루를 다시 휘두르려는 순간 민우가 손으로 빗자루대를 막아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게 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장님, 돈 없다고 이러지 마십시오. 처음이었습니다. 민우가 점주에게 소리를 지른 건요. 점주가 멈칫했어요.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죠.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소란이 눈길을 끈 거예요. 점주가 그걸 발견하자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죠. 민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점주가 능청스럽게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노숙자인데 자꾸 우리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저 젊은 놈은 예전에 물건 훔쳐서 해고된 알바예요. 지금 보복하러 온 겁니다. 상황을 모르는 행인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수군거렸어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민우는 억울했지만 여기서 더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되레 자기만 손해보는 거였죠. 민우는 이를 악물고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가시죠.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무언가 되뇌이는 듯 편의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노인을 부축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점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신 얼씬거리지 마. 다음에 또 오면 진짜 경찰 부른다. 민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노인과 함께 골목을 걸었어요. 노인이 민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괜히 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노인을 부축한 채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점주에게 당한 수모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데 저 앞에서 폐지 줍는 리어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폐지 더미가 흔들렸고 그중 몇 장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흩날린 종이 한 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마침 노인의 발치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신문지 조각이었어요. 민우가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순간 민우의 시선이 단번에 멈췄습니다. 신문 경제면 하단에 커다란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죠. 진수성찬 그룹 창업주 강진수 명예회장, 실종 1년째, 사례금 5억. 민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수성찬?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그 종이, 노인이 삐뚤빼뚤하게 적어둔 메모. 진수, 성? 그게 진수성찬이었던 거예요.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쳐 광고를 자세히 읽었어요. 광고에는 실종된 명예회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카메라를 향해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주름이 깊어지고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지만 눈매만큼은 사진 속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귀 모양, 살짝 뒤로 접힌 귓불, 그 특이한 형태가 사진과 노인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코트 안감에 고급 브랜드 로고와 J, K 이니셜,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M&A, 지분 방어 같은 단어들, 젓가락질에서 느껴지던 품이 있는 몸가짐.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신문을 노인 앞에 내밀었어요. 사진이 보일게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어르신 맞죠? 노인의 눈동자가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노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뭔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노인의 손이 떨리며 신문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만진 건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아니었어요. 광고 옆에 작게 실린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진성그룹의 현재 회장의 사진. 중후한 50대 남성이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노인의 손가락이 그 얼굴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성훈아 내 아들 성훈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신문지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대기업 회장님의 아버지? 창업주 명예회장님이라고? 그런 분이 어쩌다 이렇게 거리를 떠돌게 된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신문 광고를 다시 살폈어요. 하단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처 진수성찬 그룹 비서실 직통. 전화번호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진수성찬 그룹 비서실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요. 신문에서 봤는데요. 실종된 명예회장님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은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살짝 변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찾으셨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이 어르신을 발견했는데요. 거리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상대방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혹시 사례금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시죠? 이런 전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허위 제보는 법적 처벌 대상인 거 아시죠?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죄송하지만 저희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직전이었어요. 머릿속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걸 말해야 해. 아니면 이대로 끊긴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코트요. 어르신이 입고 계신 코트 안감에 자수가 있어요. JK라고 금실로 수놓아져 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어르신 팔목에 화상 흉터가 있어요. 옛날에 다치신 것 같은데 꽤 큰 흉터예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민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차갑던 톤이 싹 사라지고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민우가 현재 위치를 말하자 상대방이 빠르게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꼼짝 말고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명예회장님, 괜찮으신 거죠? 다친 데는 없으시죠? 네. 건강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의식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노인이 여전히 신문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들 사진을 쓰다듬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민우는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곧 가족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드님이 오실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 대신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부축해 근처 벤치에 앉혔어요. 해가 기울어 노을빛이 두 사람 위로 붉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우의 가슴 속에는 뭔가 따뜻한 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곧 끝나겠지. 이 어르신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시겠지. 민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받았어요. 박민우 씨 되십니까? 진수성찬 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아, 네. 접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고 계십니다. 지금 출발하셨으니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명예회장님을 안전한 곳에 모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명예회장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의식은 괜찮으신가요? 민우가 옆에 앉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은 있으신데 좀 지쳐 보이세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시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의료진도 함께 출발했으니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우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1시간 동안 있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옥탑방은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서 냉골이었고 근처 카페나 식당은 돈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자판기 음료 하나 겨우 뽑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때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였어요. 그 벤치는 건물 처마 밑에 있어서 바람막이가 되었거든요. 점주가 싫긴 했지만 벤치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라면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 잠깐 이동할게요. 바람 피할 데가 있어요. 민우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걸어 편의점 쪽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점주는 안 보였습니다. 민우는 노인을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처마가 바람을 막아주니 확실히 덜 추웠습니다. 어르신,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따뜻한 거 하나 사올게요. 금방 와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자판기는 골목 모퉁이에 있었어요. 율무차라도 하나 뽑아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체온 유지가 될 테니까요. 민우가 자판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덜컹 소리와 함께 따뜻한 율무차 캔이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캔을 집어들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편의점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씨, 징글징글하네 진짜. 점주 목소리였어요. 민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골목을 돌아 편의점 앞이 보이는 순간 민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점주가 노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검은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봉지를 노인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졌어요.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거지들이 왜 자꾸 알짱거리는 거야? 장사하는 가게 앞에. 노인은 벤치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달려가며 고함을 질렀어요. 점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너 또 왔어? 내가 경고했잖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점주 앞을 지나쳐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노인의 신발 위로, 바지 끝자락 위로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벌떡 일어나 점주를 향해 돌아섰어요. 점주는 팔짱을 낀 채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네가 뭘 어쩔 건데? 여긴 내 가게 앞이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그냥 앉아 계셨다고요. 잘못?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거지가 내 가게 앞에 있으면 손님이 와? 안 와? 네가 책임질 거야? 이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민우가 소리쳤지만 점주는 코웃음 쳤어요. 거지가 거지지. 거지가 아니면 뭐야? 그 말에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이니까요. 민우는 점주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어요. 한겨울에 패딩을 벗으니 찬 공기가 살을 애듯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우는 노인의 어깨에 패딩을 둘러주었습니다. 점주가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감동적이다 진짜. 거지 둘이서 서로 위해주고 있으니까 그림이다, 아주 그림이야.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점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언젠가 꼭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점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빈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쓰레기통이 바닥에 굴러 요란한 소리를 냈죠. 뭐? 후회? 야, 너 따위가 지금 나한테 협박을 해? 점주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노인 앞에 버티고 섰어요. 점주가 민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우가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러자 점주가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어요. 너 지금 나친 거야? 점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합의금 낼 준비해라. 폭행죄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점주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였어요. 민우는 그런 점주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였습니다. 점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입구에 고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골목 전체를 환하게 비췄어요.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점주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중얼거렸어요. 뭐야? 여기 뭐 높으신 분이라도 사나?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차들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이 허름한 골목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점주는 혹시 자기 가게에 무슨 유명인이라도 오나 싶어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어요.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1명, 2명, 3명. 뒤따라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에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죠.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흩어지더니 편의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어요. 점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여기 내 가게 앞이야.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점주가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변을 통제할 뿐이었어요. 점주가 버럭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 내 가게라고. 바로 그때 두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차에서 내린 건 중후한 인상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모습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죠.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 민우는 너무 놀랐습니다. TV에서 몇 번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뉴스에서, 경제 프로그램에서, 신문 일면에서. 진수성찬 그룹 강성훈 회장.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 그 사람이 지금 이 허름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는 순간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어요. 강 회장이 노인 앞에 다다르자 점주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이래요. 회장은 점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점주가 계속 앞을 가로막았죠. 그 순간 뒤따라오던 경호원 한 명이 점주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점주가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야, 이거 뭐야? 폭행이야, 폭행? 점주의 고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회장이 벤치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민우의 패딩을 어깨에 두른 채 앉아 있었어요.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까 당한 수모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회장이 노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코트 자락이 차가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성훈입니다. 성훈이에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강 회장의 얼굴 위에 머물렀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노인의 눈이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아. 네, 아버지. 접니다. 아버지 아들 성훈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전국 방방곡곡 안 뒤진 데가 없어요. 경찰도 탐정도 다 동원했는데 못 찾았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회장이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앙상하고 거칠었어요. 한때 대기업을 일궜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회장은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작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성훈아, 우리 성훈이. 그리고 노인이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을 찢는 질문을요. 밥은 먹었니?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밥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노인이 아들의 볼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민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1년 만에 재회. 그때 점주가 다가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얼굴이었어요. 회장과 노인을 번갈아 보더니 점점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혹시? 점주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이 어르신이. 설마. 경호원 한 명이 점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수성찬 그룹 창업주 강진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점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성찬 그룹의 회장님이라고요? 이 어르신이? 그의 되물음에 아무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아버지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을 그 시간. 회장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참 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신발에 바지 끝자락에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시큼한 냄새도 났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회장이 아버지의 바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벤치 옆 바닥 어르신의 다리 옆에 터진 쓰레기 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르신을 향해 던져진 듯한 모양새였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그중 일부가 아버지의 몸에 튀어 있었던 것을 확인한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낮은 목소리였지만 골목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경호원들, 민우,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점주. 누가 내 아버지께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까부터 지켜보던 동네 주민 2-3명이 천천히 손을 들어 점주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점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점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2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점주가 회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노숙자인 줄만 알았어요. 노숙자면 이래도 됩니까?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노숙자면 쓰레기를 던져도 됩니까? 사람 취급 안 해도 됩니까? 점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편의점 건물, 우리 회사 소유 아닌가?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진수성찬 그룹 자산관리 계열사 소유입니다. 회장님. 그래. 회장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아버지가 이런 취급을 받은 거군. 점주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 건물이 진수성찬 소유라는 걸 몰랐던 거죠. 아니, 알았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자기 가게니까요. 회장이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본사법무팀 불러. 이 가게 임대계약 당장 해지하고 가맹계약도 검토해. 위반 사항 있으면 전부 걸어. 네, 회장님. 회장이 점주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노인 학대, 모욕죄,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고소해. 콩밥을 먹여줘야겠어. 점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후들거리며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점주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가게가 제 전 재산입니다.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제발요, 회장님. 딱 한 번만요. 회장은 점주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었죠.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점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점주의 양팔을 잡았어요. 점주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어내.
경호원들이 점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점주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회장님,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회장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소란에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야, 저 인간 드디어 혼나네. 쯧쯧, 평소에 하는 짓이 어디 가겠어? 잘됐다, 잘됐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주가 평소에 동네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회장이 민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회장의 얼굴에서 차가움이 걷히고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회장이 민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로. 고맙습니다. 민우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제가 뭘 했다고. 뭘 하긴요. 회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영영 못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민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름이 박민우 씨라고 했죠? 네. 민우 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였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노인을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휘청거리는 민우를 회장이 얼른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잠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회장이 민우를 부축하며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지시했어요. 차에서 담요하고 따뜻한 음료 가져와. 두 분 드릴 수 있게. 잠시 후 민우와 노인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료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이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따뜻한 집으로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청년이 날 살렸어. 성훈아, 이 은혜 꼭 갚아라. 꼭. 회장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반드시 갚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통장 잔고가 0원이었고 어머니 퇴원 통보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VIP 병실에 계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모든 비용은 진수성찬 그룹사나 재단에서 처리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민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 혈색이 돌아온 거였죠. 민우야. 어머니가 민우를 보며 웃으셨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다 네 덕이래.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자라줘서 내가 이런 복도 받는구나.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요.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아들 잘 키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앱이었어요. 무심코 열어본 민우는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억 원. 잔고에 1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입금 자명은 진수성찬 그룹이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로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저 박민우인데요. 방금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거 너무 큰 금액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상훈 회장이었습니다. 민우 씨, 나 강성훈이요. 아, 회장님. 저 정말 이건 못 받겠습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큰 돈? 회장이 나직이 웃었어요. 민우 씨, 내 아버지 목숨값이 겨우 그것뿐이겠어요? 1년 동안 아버지 찾으려고 쓴 돈이 얼만지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 아버지를 살렸어. 이건 사례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받아줘요.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일주일 뒤 민우는 진수성찬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어요. 천장이 아득히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곳곳에서 전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죠. 민우는 주눅이 들 것 같았지만 안내 직원의 인도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 버튼이 눌렸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우 씨, 어서 오세요. 명예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창가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끔하게 이발을 하셨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또렷해져 있었죠. 일주일 전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명예회장이 민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나 청년. 어르신. 민우가 다가가자 명예회장이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게. 민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직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쟁반 위에는 뚝배기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어르신? 국밥이지. 내가 젊었을 때 즐겨 먹던 집 레시피야. 오늘 자네한테 대접하려고 일부러 준비했어. 명예회장이 민우 앞에 뚝배기를 밀어주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자니가 그날 밤 끓여준 라면보다는 맛이 없을 거야. 근데 내 마음이니까 먹어줘. 민우는 울컥했습니다. 어르신. 응? 그날 밤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였어요. 그냥 어르신이 추워 보여서, 배고파 보여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명예회장이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명예회장이 숟가락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다들 뭔가 바라고 친절을 베풀지. 근데 자네는 달랐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선함이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 먹게.
식기 전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방 안가득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골목에서 함께 라면을 나눠 먹던 그날 밤처럼, 아니 그날보다 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명예회장이 민우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우 씨,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에 와줄 수 있겠나?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기획실에 자리 하나 만들어뒀어. 정규직이야. 스펙이나 학력은 신경 쓰지 마. 우리 회사에서 인성 전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거든. 자네가 1호 입사자야.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명예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능력은 가르치면 돼. 근데 인성은 안 그래. 타고나는 거야. 자네는 그걸 가지고 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싫다는 말은 하지 마. 꼭 자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자네 아니었으면 난 아마 죽은 목숨이겠지. 명예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어때, 같이 일해볼래? 민우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술이 성공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투석도 필요 없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어요. 민우네 쉼터.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겸 카페. 배고픈 분, 추운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곳은 1년 전 그 편의점이 있던 자리였어요. 강성훈 회장이 편의점 가맹해지 한 자리에 쉼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민우의 이름을 붙여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어요. 민우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갈 곳 없는 분,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분. 누구든 이곳에 오면 배불리 드실 수 있었어요.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민우가 국자를 들고 그릇에 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식사하세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드렸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옆에 서 있던 강진수 명예회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남 도와주는 거, 못 보고 지나치는 거, 다 아버지 닮은 거예요. 명예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며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1년 전 그 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따뜻함. 그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였어요. 작은 친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더 큰 기적이 되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연히 베푼 작은 친절로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억이 꽂힌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